이 주관의 합이 유일한 객관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상태가 되면 정말 지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빽빽한 생각이랄까, 이게 꽉 찬 생각이랄까,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캘린더, 일정하고 중간에 메모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것들 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종이 다이어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구글 캘린더 같은 걸로 일정도 이런데 막 이렇게 동기화해서들 많이 쓰잖아요. 네. 너무너무 좋죠.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캘린더 기능하고 메모 기능을 믹스해서 자기 태블릿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종이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에 4쪽 이상 꼭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으면 메모하시고요. 오늘 우리 지금 대담하는 거 들으시면 메모하면서 들으시고요. 또 강의 들으시면 메모하시고요. 친구랑 만나서 대화해도 메모하시고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상을 해야 돼. 구상 메모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 일 메모하시고. 이렇게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것을 이거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 3분만 하시면 돼요. 또는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할 수 있잖아요. 대화 같은 건 대화하면서 우리가 메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쪽을 메모하는 걸 여러분들이 달성을 하시면요, 정말 기록형 인간으로 금방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엄두를 못 내서 못해요. 제 오늘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하루에 4쪽 이상씩 메모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압축하듯이 요약,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하는데 나중에 한 번씩은 다시 보면 좋은. 그런 식으로. 그 얘기도 잠깐 드릴까요? 네네. 제 개인적인 습관은 식사 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야 돼요. 11시 한 반쯤 됐어요. 네네. 그러면 오전에 뭔가를 하다가 조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오전에 그러면 뭔가 아침 오전에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심지어는 플래너를 썼을 거고. 걔를 이렇게 들쩍들쩍 봐요. 열심히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들쩍들쩍 보면서. 열심히 보면 안 되나요? 그냥 생각을 좀 이렇게 상기해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맞아, 그랬지. 그때 그 사람하고 그 얘기죠. 그건 정말 의미 있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정말요, 이거 한두 번 해보면 입가에 미소가 싹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자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한 메모를 보면서 지나간 걸 생각하면 생각나고, 그때 내가 되게 잘했어.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계속 하시게 되면 기록한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저녁 식사하기 전에, 당연히 잠자기 전에. 우리 자기 전에 일기 쓰시죠? 일기 쓸 때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록한 거를 계속 되뇌어보고 일기를 쓴다면 일기 쓸 게 너무 많아져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기록형 인간들에게 일기 쓸 때 주의점은 자기가 하루에 한 거 중에 일 한 가지, 느낀 감정 한 가지, 뭐 사람 만나는 거 한 가지, 요렇게 3가지만 딱 픽업해서 쓰지. 다 쓰려고 그러면 일기 쓰는데 막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니까요. 기록형 인간은 쓸 일기의 양도 많아서 하루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만 일기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조차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된다고 저는 이 기록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소개를 드린답니다. 일종의 이제 루틴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것도 많이 쓴다고 좋은 거는 아닐 테고. 압축을 해서 일이며 일, 감정이면 감정, 사람에 관한 건 사람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만 남기듯이. 그리고 저는요, 그거를 나열이 하나에다 쓰니까 책 읽은 거 썼다가 사람 만난 거 썼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뭐 언뜻 생각하면 뒤죽박죽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표식을 해둬요. 표식이요? 일은 네모, 책 읽은 건 동그라미, 뭐 구상 메모는 별표, 이렇게 자기식으로 표식을 한 5가지 정도 정하시면, 뭐 말머리 요런데. 그렇습니다. 말머리 표시처럼 메모에다가, 저는 이제 손으로 하니까 표시를 해놓고 쭉 하면 하나의 다이어리에다가 여러 내용의 메모 기록을 남기더라도 불안감이 덜해져요. 나중에 볼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기하네요. 좀 해봐야겠네요. 이게 또 항상 일기장도 숙제 있을 때나 이제 방학 때
그림 일기 이런 것만 해봤지 참 저는 일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시도를 했지만 또 3일밖에 못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교수님은 지금도 그런 일기를 쓰시겠네요. 네, 일기는 일주일에 많이 쓸 때는 매일 쓰고요. 예. 아무리 못 써도 사흘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일기 얘기도 기록과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은데요. 꼭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일기를 쓴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네. 그 원천은 생각을 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예. 사실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은 네. 말하자면 평상시에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 속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우나나 특정한 뭐 산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은 다른 때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집중적으로 할 때 아이디어가 더 떠올라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아이디어가 더 떠오른다는 것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관찰해 보면요. 네.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기를 몰아갈 뿐이지 사실 생각이라는 건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할 때면 예. 몸이 가벼워지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오히려 머리가 가벼워지니까 네. 그때 생각이 나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일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평상시에 우리가 머리의 상태를 산책할 때처럼 만들어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이디어 백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요 그래서 생각력이라는 용어를 써요. 생각력.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네. 요약도 하고 기록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약도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다시 되뇌어 보면 생각의 힘이 점점 늘어나요. 자, 이제 이런 상태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플래너 쓸 때 네. 플래너를 막 그 초등학교 때 시간 쓰고 일 쓰고 시간 쓰고 일 쓰고 이거 열심히 써봤자 네. 날씨도 못해요. 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오전엔 한 2가지, 오후에 1가지, 저녁에 한 2가지. 왜냐하면 저녁은 우리 자기를 또 개발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쉼의 시간이고. 그래서 좀 많지 않은 아이템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권해요. 그래서 머리로 먼저 하루를 쭉 연상해보고 이게 이제 생각이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플래너에 메모를 하시기를 권해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은 점심 때 정말 옛날 돈가스를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네. 그 생각을 점심 때 실제로 실행을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데 가는데 혼자 내가 가서 돈가스를 먹었어. 엄청 맛있었어. 오후가 됐어. 아침에 내가 돈가스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점심 때 실제로 돈가스를 먹었더니 엄청 맛있었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네. 요게 생각력이 아주 우수한 상태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행위를 하면 다 잊어버리고요. 네. 미래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과거의 일이 마치 현재의 일처럼 쫙 이렇게 생각에 쫙 붙어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행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도 좋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생각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록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사하기 전에 자기가 오전에 한 일을 기록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그랬죠. 네네. 이런 게 반복되면 머릿속에 생각이 뱅뱅뱅뱅 항상 돌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 이러신 분이 있는데요. 네. 생각력이 높아지면 걔가 스스로 머리 안에서 체계화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고요. 자, 생각의 힘이 커진 사람은 일기를 쓸 때 네. 정말 자기 하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반성적으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퀄리티 높은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죠. 또 생각력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일기 쓸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기를 좀 적게 쓰세요. 이 기록형 인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상태가 되면 정말 지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빽빽한 생각이랄까. 네. 이게 꽉 찬 생각이랄까.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록과 생각력 이것을 키워드로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실천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사실 근데 좀 쉬워요. 네. 일기 쓰기 전에 제가 정말 권하는 건데 이 생각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아침에서부터 현재 일기 쓰려고 하는 현재까지를 네. 영화 보듯이 쭉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침은 생각이 나요. 네. 식사하고 그 다음부터 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다가 또 어떤 지점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이렇거든요. 네. 얘가 매일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 달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정도 하시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쭉 이어져서 영화 보듯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조금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그 루틴에 빠져 있잖아요. 아, 네네. 똑같은 버스를 타고, 네. 똑같은 전철을 타고, 네. 똑같은 회사 가서 똑같은 옷이나 뭐 슬리퍼를 네. 신고, 네. 거의 비슷한 장소에 가서 점심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루틴. 그럼 이제 어제 생각이랑 오늘 생각이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미세한 차이가 인생이잖아요. 네, 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다 루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심에 메뉴가 약간 바뀐 거 또는 어제 점심하고 오늘 점심이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먹는 맛, 나의 느낌, 감정, 이건 다 다르죠. 아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루틴은 다 다른데 네. 그 안에서 그 하루의 자신의 삶은 다 개별적이고 고유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사실 생각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포착해내기 때문에 더 유능하고 더 자신의 어떤 자신이 기획한 삶, 자신이 주관하는 삶 이런 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두 항상 같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루해요. 아, 오늘도 겨우 살아냈어. 아,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어. 그런데요. 우리를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미세한 차이를 또 의미 지어서 메모하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찌 보면 루틴처럼 단조로운 것 같은 삶도 훨씬 더 풍요롭게 그렇게 저는 영위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약간 그거 같은데요.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 저도 지금 되게 반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의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생각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약간 그 자기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던데. 네. 뭐든지 이제 내 걸로 만들라라는 네. 뜻인 거죠. 네. 요걸 좀 더 한마디로 좀 쉽게 개념을 말씀해 주신다면 자기화 어떤 걸까요? 제가 최근에 그냥 경험한 거를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소설책을 우리가 어린 나이부터 많이 보잖아요. 예. 뭐 이방인, 네. 뭐 데미안 이런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완독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릴 때 읽은 거하고 대학 때 읽은 거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읽은 거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 하느라고 네네. 데미안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다시 읽었어요. 네. 우리 다 경험하시죠? 우리 나이대에 따라서 똑같은 책인데 그 책의 심지어는 줄거리도 달리 느껴져요. 데미안의 줄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줄거리하고 60이 돼서 읽었던 줄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본래 네.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체라고 칭하자고. 이게 물처럼. 이게 지식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물체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물도 마시면 우리 몸속에 소화되듯이.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책, 똑같은 지식도 우리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융화돼서 그 융화된 모양으로만 자기에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화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책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김 교수님 얘기처럼 자꾸 자기화하게 되면 왜곡해서 책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죠. 네.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왜곡해서 읽으세요. 차라리. 네.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 있으면 데미안이나 이방인처럼 나이 들어서 다시 접해요. 사실 뭐 문학책이나 이것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도 다르고 결론도 다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막 평론이라는 것도 있고 막. 예. 결국은 어찌 보면 그
이제 뭐 용어가 조금 전문적으로 가나요? 네. 주관이죠, 말 그대로. 네, 네. 이 주관의 합이 유일한 객관이야. 그게 사회적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객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객관의 세계라고 그것이 이제 보편타당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네. 보편타당한 것을 우리가 그게 보편타당하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소위 그 보편타당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뭐 인식론이랄까 해석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건 책을 읽건 강의를 듣건 유튜브를 듣건 그것을 자기식으로 들어서 소화하는 거. 그게 핵심이다. 그것에 자신감을 가졌을 때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록이나 메모, 생각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누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누적적인 삶에 의해서 우리는 지적으로도 더 풍요롭고 생각이 깊고 아이디어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주관의 합이 객관이고 모든 것을 자기화해야 되는 거. 사실 독서 토론 같은 거 해봐도 그냥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독서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 생각은 어떠한 것 같고 그 저자가 얘기해 주진 않지만 저자의 의도는 이런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토론인데 네. 주관이 없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차라리 왜곡돼도 좋다. 주관을 가져라. 오, 멋진 말씀입니다. 그 책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독서 관련된 거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두에 책을 읽어도 이제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이런 거 이제 좀 말씀을 제 고민부터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쓸데없는 질문 몇 가지부터 좀 던져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책 한 권 딱 잡았으면 이걸 끝까지 읽어라 라는 분도 있고 차라리 여러 책을 보면서 이 책 조금 저 책 조금 이렇게 보는 게 더 도움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완독이 안 될 때는 이것저것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완독이 되시는 분들은 완독을 권하죠. 뭐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최악은 책을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다 읽는 게 너무 버거워. 그러면 이 책 저 책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완독이야. 근데 이 완독을 하려면요. 네. 저희가 완독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 이런 거를 읽으라 그래요. 뭐 논술 준비해야 되고 뭐 언어 영역 준비해야 되고. 네. 사피엔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네. 지식이라는 거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현 수준에 약간의 새로움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수용 가능한 지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완독할 때는 일단 도서관에 가셔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에 대한 책을 지금부터 보고 싶어. 그러면 도서관 가시면 습관에 대한 책을 한 권 찾으면 그 주변에 습관책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제 주제 분류 KDC라고 그래서 주제 분류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이 책 너무 쉬워. 이것도 엄청 쉽네. 쉬운 책을 한 5권만 뽑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5권을 책상에 놓고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무 쉬운 거. 그거 한 권만 빌려가서 집에서 보세요. 그러면 완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독을 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 책 저 책 볼까? 한 권을 완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독의 경험이 붙으면 무조건 완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 네. 아니 책 말고도 지식을 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백과사전 보셔도 지식이 있고요. 우리 유튜브 들으셔도 지식이 있고. 근데 왜 힘든 그 책을 애써 읽으려고 노력을 하냐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는요. 인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 서사, 짧은 서사, 이야기죠. 긴 이야기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경험을 할 때 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으면 이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렇게 성장해서 지적 수준이 이렇게 있다.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계를 초월하는 성장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긴 서사, 긴 이야기를 소화 가능할 때만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애써서 책을 한 권 읽는 거는요, 책 한 권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것도 논리나 또는 어떤 플롯 같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말하자면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지식 덩어리잖아요. 네. 사이즈가 큰. 네. 얘를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소화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1회부터 30회까지 빼놓지 않고 쭉 보고 네. 첫 회서부터 30회까지 스토리를 다 기억하시는 분, 요거 책이랑 똑같아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책을 완독하고 긴 서사를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걸 가지고 수다 떨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따라서 책이라는 건 이렇게 긴 내용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서 그 긴 내용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일종의 연습 과정이다. 짧은 단편적인 지식이 있죠. 네. 걔를,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단편적인 지식들을 네. 몇 가지를 이렇게 또 모아서 꿰서 하나의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챗 GPT처럼요. 맞습니다. 챗 GPT는 근데요, 이건 뭐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네, 챗 GPT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이야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질문했을 때 챗 GPT가 만약에 한 권의 분량을 한 권의 책의 수준으로 정리해낼 수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진보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요, 챗 GPT는 딱 물어보면 기가 막힌 답을 뭐 A4 한 장의 네. 수준으로는 기가 막히게 답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궁극의 능력은 책 한 권의 수준의 지식을 쏟아낼 수 있는 게 인간의 궁극의 능력입니다. 좋습니다. 뭐 언젠간 그 인공지능도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긴 서사를 한 번에 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 책을 내가 왜 읽는지 그 이유부터 내가 스스로 알아야 또 머릿속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게 목적형으로 이거 읽으면 논술 잘 볼 수 있대. 이거 읽으면 언어 영역에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미안 이런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맞아요. 아하. 일단 중요한 거는 완독을 하라. 완독을 하라.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쉽게 잘 읽히는 책은 조금 건방 떤다고 이거 뭐 다 아는 내용 같고 막 이런 거기도 한데, 일단은 거기서부터 좀 친숙해져야 된다. 완독을 한 책은요. 네. 이 책은 누가 쓴 제목이 무엇인데 처음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식으로 이런 걸 우리에게 제기하고 이 책에는 큰 틀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 라고 5분 정도나 길게는 10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읽으시길 권해요. 아무리 쉬운 책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긴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스스로 머리로 재현해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그래야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에요. 아하.